안녕하세요. 추비아트입니다. 오늘은 안양에 왔습니다. 제아의 고수분이 계셔서 왔습니다. 양재화 교수님을 한번 모시고 오늘은 경매 얘기, 특히 특수물건 중에서 지분 경매 얘기를 좀 하러 왔습니다. 양재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물이 황재화입니다. 예, 캐릭터가 독특하신데요. 제가 그 2005년도부터 대한공인중개사협회하고 여러 대학 쪽 그리고 공무원들 경매 강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뭐 제아의 고소라 했는데 그건 좀 너무 좀 그렇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강의장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강의장이 보면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하고 사무실 있고요. 이렇게 강의 좌석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칠판이 있고 맞습니다. 경매 얘기는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황재화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황 교수님께서 지분 경매에 대한 컨설팅도 많이 하고 계시고 지분 경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지분 경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기본입니다만 지분 경매가 무엇인가요? 지분 경매는 예를 들어서 요새 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많이 합니다. A, B 공동입니다. 공동 소유 이분질, 지분질. 지분이죠? 지분의 위치가 특별된 것 아니라 관념상 A, B가 각 이분질씩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유자 A, B 중에서 B가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면은 채권자들이 B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B 지분. 그러면은 전부가 경매에 나온 게 아니라 B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분 경매 이렇게 부릅니다. 지분 경매라고 하는데 주로 제가 보니까 지분 경매는 부부 공동 소유로 있다가 부부 중에 1인 또는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인 중에서 1인 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라고 합니다. 네. 지분 경매 일단 먼저 수익구조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수익구조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지분 경매 이게 사실은 좀 기초부터 하셔야 되는데 토지하고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상가하고 그게 뭐랄까 투자 수익률이가 그게 적용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비지분은 낙찰받으면 이게 원래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요. 이게 낙찰받으면 이게 갑이 되거든 이게요. 갑이 돼요. 그럼 그러나 소유자 A 낙찰자 갑 이분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그러면은 내가 갑입니다. 갑이면은 내가 낙찰 받았어요 일단은. 그래서 지분 경매는 보통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일반 매매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제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예컨대 가격이 10억입니다. 이게 전체로 20억 같으면은 지분이기 때문에 10억의 경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저 매각 가격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통 보면은 한번 유찰되면은 20% 또는 법원에 따라서 30% 다운되죠.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컨대 8억에 유찰됐어요. 한번 유찰되면은 8억에 떨어집니다. 지분이기 때문에 또 유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6억 4천입니다. 6억 4천에. 그러면 6억 4천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제가 응찰해서 갑이 낙찰받았습니다. 7억에 낙찰입니다. 매각 대금입니다. 매각 대금이죠.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갑의 지분을 낙찰받았으면은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기존 소유자 A 그리고 낙찰자 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 소유자가 돼요. 자, 그러면은 갑은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이 말은 뭐냐면은 법원에다가 B의 지분을 2분지를 내가 낙찰받았다. 그래 현재 소유자는 A 2분지 1, 낙찰자 갑 2분지 1이다. 그런데 이 공유물 아파트를 분할해달라.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시험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시험물 아파트를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아파트는 이론상 반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지분을.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보고는 나도 이거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 통째로 경매를 넣어라. 통째로 경매를 넣으면은 낙찰이 되면은 낙찰 대금에서 지분에 따라서 2분의1씩 받아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제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내면은 법원에서는 통째로 경매를 넣어서 낙찰이 되면은 지분에 따라서 2분의1씩 나눠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판결이 나요. 그러면 나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전부를 통째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것을 공유물 분할을 위한 공매라고 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그러면은 이번에는 통째로 경매가 나오는 겁니다. 통째로. 그러면은 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만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통째로 경매가 나옵니다. 통째로 경매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낙찰됩니다. 그럼 비싸게 낙찰되면 거기서 내가 2분지를 내가 배당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7억에 낙찰받았지만은 좀 비싸게 낙찰되니까 2분지 지분 가격이 좀 비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양도 차익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가 바로 하나 접근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내가 이 부동산을 A가 점유하고 있어요. 기존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나는 A에게 사용료를 달라. 소위 말해서 내가 이거를 반을 소유자인데 언제부터? 낙찰 받을 때부터, 즉 잔금 낼 때부터. 경매는 등기가 아닙니다. 매매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경매는 잔금만 내는 순간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A에게 잔금 낼 때부터 당신이 통째로 사용하고 있다. 적어도 반은 내 거다. 반은 당신이 원인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금을 달라. 부당이득금은 얼마나 되느냐? 보증금 없이 월세 상당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임대료를 하는데 임대료가 아니라 이거는 부당이득금입니다. 소위 말해서 A는 뭘까요? 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원인 없이 전부를 사용하고 있을까? 반은 내 거니까 반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달라. 부당이득금은 보증금 없이 월세 상당액입니다. 물론 재판 붙을 적에는 이제 그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인한테 보증금 없이 월세 얼마입니까? 이렇게 신청합니다. 하면은 판사가 뭡니까? 이 통째로 예컨대 보증금 없이 200만 원이다. 하면은 반은 2분의 1은 100만 원을 나한테 줘야 돼요. 이 사람이요. 만약에 못 주면은 내가 판결문을 가지고 이 사람 지분, A 지분을 경매 신청합니다. A 지분을 경매 신청해요. 그러면은 반만 경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만 경매 나오면 일반 애들 또 안 삽니다. 꺼려요.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내가 이 반도 낙찰받으면 되는 겁니다. 반을 낙찰받아요. 그러면 반을 낙찰받고는 법원에다가 내가 잔금을 내면은 반은 내가 받아와야 되니까 그 반만큼 빼고 잔금을 내겠다. 그래서 차액 취득 신고서 제출하면은 나는 반값만 내면은 통째로 내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